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저도 정말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코로나 이후 나의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50bp를 막 기습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도 갑자기 뻥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평소에 2배가량이 되는 금리 인하 폭이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그 직후에 좀 어긋났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잘난 어떤 리더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데 금리 사이의 격차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은은 금리를 향후 인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 우리가 저번에 못했는데 4월달 혹은 그 전이라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뿡뿡 좀 올라주었고요. 반면 미국은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약간 반등하다가 그날에 약간 서늘한 하락폭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 직후에 약간 환호하다가 다시 스산한 분위기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인터뷰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코멘트가 전혀 없었고 너무나도 좀 수동적인 태도여서 시장이 실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슈퍼 화요일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샌더스 말고 바이든이 우세를 하는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그날 마치 금리 인하에 반응하듯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금리 인하 너무나도 시장이 달고 다른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금리 인하도 너무 예상을 100%라고 많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구나. 향후에도 대선 레이스와 관련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하는 분들이 또 샌더스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죠. 월스트리트를 개혁하겠다 이런 부분 사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고 또 미국의 유명한 팡 회사들, 신고가 가는 회사들에 대해서 반독점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슈도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막말은 많이 하긴 하지만 굉장히 정책들이 시장 친화적이었어요. 법인세도 많이 인하를 했고 이번에 또 고려를 하고 있고 약간 비시장 친화적인 지지자가 많이 투표를 이렇게 약간 선거에서 이기는 모습이 나오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멀리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도 자국에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면서 이젠 자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공조, 유동성, 재정, 통화, 재정 모든 거 가릴 것 없이 다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긴급한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 약간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당근인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채찍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들 금융위기에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금융위기를 예언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에서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부양책들을 많이 내놓은 부분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채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부채가 많아지는데 질이 좋은 부채가 아니라 질이 나쁜 부채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간단하게 보자면 유동성을 많이 풀었어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기업들이 막 숨통이 쪼이는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굉장히 좋죠. 기업들은 투자 많이 하고 대출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시장에 들어가는 돈들이 꼭 좋은 회사한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한계 기업, 매출이 정말 발생하지도 않고 당장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들한테도 돈이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다시 또 본연의 가치로 평가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죠. 아니면 혹은 또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좀 하반기에 나아지면 나중에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 이런 한계 기업이 또 명백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글로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위험도 상존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미국이 50bp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당일에 빠졌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조금 깨름칙한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라는 카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약발도 정말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사례나 더한 위기가 왔을 때 도대체 무슨 카드를 쓸 것이냐, 이에 대한 의문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이지만 훗날에는 뒤통수를 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식한 이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당장 있는 당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게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땡큐인 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되돌아올 만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일단 당장은 코로나 이후 나의 포트를 한번 비중을 실어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지난주 주말에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개인적으로 매수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기존에 뭐 심텍 같은 패키징 업체나 또는 파인테크닉스 이후에 이제 에스코넥이었죠. 폴더블 업체. 세렐캔은 아쉽게도 조금 먹고 팔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종목들 외에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가격 조정을 틈타서 기존 주도주의 하나였던 전기차를 좀 비중을 실었어요. 개인적으로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죠. 소재 업체도 있고 SDI나 엘화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셀 업체도 있고 장비 업체도 있는데, 일단 과거에는 한번 우리가 전기차 랠리 때는 소재 업체가 많이 올랐었죠. 그때는 코발트나 이런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새로운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뭐 SDI나 LG화학 같은 이런 셀 업체도 어떤 정말 돈을 벌 수도 있는 시기가 흑전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보았을 때도 좀 바람직하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장비주, 뭐 여러 가지 뭐 배터리 장비주와 관련된 회사들 좀 이렇게 이런 LG화학이나 SDI 같은 업체들이 많이 카펙스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도 긍정적이어서 저는 장비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이번에 가격 조정 때 바로 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3월 2일날 개장하자마자 거의 9시 땡땡분에 제 마음이 바뀔까봐 저는 그냥 팍 주문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폴더블도 사실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 드렸지만 긴 그림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어제부터 약간 폴더블 매수 시기라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나 에스코넥 같은 종목들 매수 시점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봐야 될 만한 부분은 불편한 주식이 있어요. 지금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주 너무 불편한데 사실 불편할 때 사놔야 나중에 돈이 되거든요. 막 내가 샀는데 남들이 그거 너무 좋대 진짜 너도 샀구나 이러면 끝이. 먹을 게 별로 없어. 근데 내가 나 오틀신라 이번에 지금 몇백 주 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요? 너 미쳤니?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정신이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시기에 약간 미래를 내다보고 좀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중국 관련주 여러 가지 뭐 공부하셔서 잡으셔도 좋지만 그냥 뭐 공부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좀 사두시면 하반기 혹은 내년 초 정도 됐을 때는 약간 좀 적금처럼 타먹을 수 있는 컨셉이 아닌가.
저도 물론 있어요. 근데 호텔 신라가. 근데 좀 미리 사가지고 마이너스 10% 손실 구간이긴 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상반기에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 좀 차익 실현하게 되면 그 돈으로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을 안 올랐다면 그때쯤에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수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외국인의 컴백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강한 개미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여건은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 나중에는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3월 한 달간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4월 달에는 다시 실적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1분기에 많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는 또 4월에 가서 걱정하기로 하고 일단 3월 시장에서는 비중 확대, 기존의 주도주 중에 가격 조정을 받았고 내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포트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담아 놓으시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